드린 대로 이제 도형의 이동, 여러분들이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2학기 시작할 때 대부분 하는 부분이죠. 물론 원방에서부터 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만은 도형 이동으로 많이 시작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부분인 만큼 도형 이동의 개념을 다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이제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래프의 형태를 뭐라 한다? 도형이라 한다. 제가 이제 도형의 이동에 앞서서 도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형은 그래프의 형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 형태를 이제 도형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 볼게요. 자, 그래프란 것은, 자, 그래프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관계가 있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맨 처음 배우실 때 아마 중학교 1학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점을 막 찍어놨죠. 그죠? 그 다음 그 점을 이었죠.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뭐,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점을 이어서, 쭉 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렸던 것, 좌표평면에 이제 점들을 표현하면서 그래프를 그렸던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래프는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돼. 뭐가? 여러분이 점을 찍더라도 그 점이 무작위한 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그러한 점들을 쫙 모았을 때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그러면 관계가 뭘 의미하냐? 일정한 관계가 뭘 의미하냐? 라고 말씀드리시면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 관계는 함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란 함수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함수식 어떻게 표현하죠? x좌표랑 y좌표 이제 점을 이루는 x과 y 값이니까 y는 fx라든지 얘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x와 y 사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으면 그 점의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 이게 함수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또는 fx, y는 뭐 0 이런 식으로 약간 원의 방정식 형태이긴 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얘를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원의 방정식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함수식 표현 방법으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죠? 일정한 관계에 있는 그런 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결국 그래프 얘는 점들 가지고 얘기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 형태가 뭐야? 아, 도형이다. 그럼 도형도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그 도형을 이루는 점들을 가지고 얘기하겠다. 일단 당연히 점을 살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우리 단원의 제목인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결국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그 도형을 구성하는, 그렇죠? 그 도형 방금 얘기 드렸죠. 그 도형을 구성하는,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뭐의 이동일까요? 점들의 이동이다 라고 연결이 되시겠지. 아, 우리는 그 도형 자체가 뭐 멋있다, 뭐 잘 그려져 있네, 이게 아니라 그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점들, 관계가 있는 하나하나의 점들이 같이 이동한 거지. 그치? 그래프를 이루는 게 점이니까 그래프의 이동이라는 것은 곧 그 그래프를 이루는 점들의 이동이다 라고 먼저 파악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하나 그려볼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3차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자,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아, 왼쪽 그래프의 모습, 즉 왼쪽 도형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도형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즉 도형에 이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형 이동은 뭘로 봐달라? 그 도형을 이루는 점의 이동으로 봐달라 그랬으니까 옮기기 전 비포의 그림이 있었던 이 점이 아마 여기로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위치했던 이 점이 오른쪽 위에 위치하는 이 점을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가 이동한 흔적을 우리 점이 이동한 거를 보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마치 자취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리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범인을 쫓는 경찰이나 뭐 다른 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범인을 바로 못 잡으니까 그 사람이 움직였던 그 발자국이라든지 뭐 흔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자국을 보고 이렇게 움직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도형이 이동했다를 여러분 그 도형을 이루는 점들이 이동했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인지 보면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이 오른쪽 위에 있는 점으로 이동했으니까 그 점이 이동한 경로를 x랑 y 입장에서 한번 땡땡땡을 쳐봤어요. 그럴 때 x 입장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과 평행하게 움직인 거죠. x축과 평행하게 여러분들 플러스 a만큼 이동했다고 칠게요. 그죠? 그 다음 위로, 즉 y축과 평행하게 y 입장에서 플러스 b만큼 이동했다고 한번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점은 오른쪽 위에 있는 점으로 갈 때 x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했다라고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도형이고 이동한 간격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얘기냐면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점도 x 입장에서 플러스 a, y 입장에서 플러스 b만큼 이동했다고 보시는 게 맞겠지? 그쵸? 자, 이렇게 이동한 게 틀려지면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둘 다 x 입장에서 a, y 입장에서 b만큼 이동했는데 이렇게 이동한 게 틀려졌을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리 없겠지만 틀려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 도형의 모습이 온전치 않을 거야, 이 얘기지.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의자에서 왼쪽으로 한 칸만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얼굴을 이루고 있는 눈, 코, 입, 그 다음에 다리, 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 칸 이동한 거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 왼쪽 팔도 한 칸, 오른쪽 팔도 한 칸 이동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이 반 칸만 이동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은 모습으로 이동한 게 아니지. 여러분들 다 한 칸씩 이동해야 되는데 오른쪽 팔만 반 칸 이동해봐. 그럼 여러분 오른쪽 팔을 놓고 온 거나 아니면 한쪽 좀 길어진 상태가 되겠지, 그치? 여러분 이동할 때 다 똑같은 간격만큼 따라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지. 그러니까 도형이 왼쪽 점이 플러스 A 플러스 B만큼 이동했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도 플러스 A 플러스 B만큼 이동한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드리면 자, 도형이 X축 방향으로 이런 표현을 쓸게요. X축 방향으로 자 플러스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했다라는 것은요. 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전체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 플러스 B만큼 전체가 이동했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동하는 형태를 가지고 X축과 Y축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평행이동 이런 말을 씁니다. X축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이동했으니까 각 축과 나란히 이동한 것을 우리가 평행이동으로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동 형태에 대해서 이제 인을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각 X축이랑 각 축과 나란히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평행이동을 많이 쓴다. 어쨌든 각설하고 도형이 일단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따라서 구성하는 점 있죠. 그 도형을 구성하는 점, 여러분 눈, 코, 입이요. 구성하는 점들도 당연히 어떻게 이동할까요? 도형의 이동을 따라서 이동해야겠지.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각각 플러스 A, 플러스 B만큼 넣어도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각 축과 나란하게 평행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죠? 자, 결론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자, 구성하는 점들 원래 구성하는 점들이 비포라고 할까요? 비포의 x, y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평행이동을 하고 난 뒤는 그 점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옮겨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점이 이동하기 전에 뭐 1,2였다 라고 얘기를 드려볼까요? 그러면 이 점은 after죠. after 안 써놨네. after는 1 플러스 a, 2 플러스 b 이렇게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어쨌든 종합하면 그래프 형태는 도형이라고 하고 도형의 이동은 그래프를 이뤘던 뭐 일정한 관계에 있는 그런 점들의 이동이다. 즉 그래프의 이동은 점들의 이동이다. 도형의 이동은 점들의 이동이 같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원으로 가시죠. 자, 이동하는 형태 두 가지가 존재한답니다. 이동하는 형태 아까 우리 평행이동을 봤죠? 그럼 이제 평행이동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제 대칭이동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동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평행이동이고요.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이제 여기서 대칭이동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면 각 축과 나란하게 이동했죠. 평행이동은 각 축과 나란하게 이동을 했다.
그래서 x, y축 나란히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수직선을 생각을 해보시면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평행 이동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x축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죠, 이게. 그 다음에 x축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y축 방향과 나란하게 플러스 평행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평행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방향까지 부호까지 넣어주시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말할 대칭 이동은 뭐냐? 이제 가볼게요. 자,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은 자, x축에 대한 대칭,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대칭, 그리고 원점에 대한 대칭 이렇게 크게 일단 세 가지가 있다라고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x축에 대한 대칭, 그다음 y축을 기준으로 양쪽, 그다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성형외과 가시면요,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 이제 가본 적은 없지만 또 봐서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 얼굴에 대칭성을 논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계는 아니고 여러분들 그 성형 그 수술하기 전에 그죠? 그러면 원하는 그 연예인 사진을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사인펜, 잘 지어진 사인펜 가지고 얼굴을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분 얼굴 이렇게 저기다 또또또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코 밑에 또또또또 그리고 입술 밑에 또또또 그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고 할 때 여러분들 뭐 하냐면 이마부터 입술 아래까지 땡땡땡땡을 딱 치면서 코를 지나가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칭인지 보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봐봐, 이마부터 코 아래까지 입술 아래까지 딱 그은 그 선이 뭐야? 대칭선이지, 대칭선. 그쵸? 오른쪽 얼굴이랑 왼쪽 얼굴이 완벽하게 이제 딱 일치하면 뒤집었을 때, 그럼 여기 대칭적이다 얼굴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사실 그지? 어쨌든 그게 대칭선이다. 그럼 우리가 x축 대칭이란 건 뭐야? x축을 우리 대칭할 기준선으로 보고 위랑 아래랑 위를 서로 뒤집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y축도 마찬가지고 원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x축 대칭 이동 먼저 볼게요. 자, x축 대칭 살펴볼게요. 자, 잊지 마시고 일단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야. 대칭 이동. 그치? 당연히 따라서 점도 대칭 이동 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겠지? 자, 일단 x축 대칭하기 이전에 x축의 방정식이 뭐죠, 여러분들? 앞서 공부했지만 y는 0이라는 x축의 방정식을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겠지? 그래서 x축 하나 그려줄게요. 됐죠? 자, 이렇게 x축이 존재해요. 그죠? x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우리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점을 하나 딱 찍을 거예요. 선생님 왜 점을 찍으세요? 점의 이동이 곧 도형의 이동이니까. 그래서 점이 원래 B4에 A,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편 양수겠죠. 그죠? 자, 얘를 대칭시킬게요. x축 아래쪽으로 반대쪽으로 또 이동시켜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다고 보겠습니다. 대칭 이동된 점 x표 칠까요? 그죠? 이렇게 대칭됐어요. 그죠? 그럼 이 값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y 입장에서 높이가 서로 어떨까? 같겠지, 그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만큼이었죠, 여러분들? 여기가 딱 b만큼 아니었을까? 이만큼이 b였겠죠.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b죠, b. 그쵸? 그럼 아래도 뭘까? b겠지. 대신 조심할 것은 얘 y좌표는 음수겠지. 길이가 b인 것이고, 그죠? 그 다음 x값은 똑같겠지. 여기 a, 0을 둘 다 공유하고 있잖아. 또는 x는 a라는, 여러분 직방 배웠으니까 x는 a라는 직선, 빨간색 직선 위에 있으니까 전부 다 x좌표가 a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a, b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지. 그러면 대칭 전이랑 대칭 후랑 안 바뀐 건 뭐예요? x좌표 a라는 것은 안 바뀌었다 이거지. 그럼 뭐가 바뀌었지? y좌표가 b에서 마이너스 b라고 바뀌었다 이거지. 그럼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됐다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x축 대칭했을 때 x좌표의 부호는 바뀌지 않았고 y좌표의 부호는 바뀌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b4의 좌표가 x, y였다면 x축 대칭을 하게 된다면 x좌표는 그대로야겠고 당연히 그 다음 y좌표가 부호를 달고 반대로 바뀌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서 도형을 그려보시면 그 점들을 갖고 있는 우리 도형 또는 그 도형을 이루는 점들이 x축 대칭된다면 우리의 도형도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들? 이런 도형이 있었어요.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 이렇게 x축 대칭되면 그림이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좀 반대가 됐네, 그지? 아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됐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y축 대칭으로 가보죠.
자, y축 대칭은 y축의 방정식부터 그리는 게 맞겠다. 그래서 y축의 방정식에 여러분들 그 x는 0이라고 당연히 배워왔으니까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래서 y축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x는 0이야. 라고 한번 써보죠. 그죠? 자, 그럼 B4의 점을 선생님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다가 a, b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 점이 y축 대칭하면 y축 오른쪽에 갖다 딱 그려지겠지.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y축 대칭이지? 그러면 뭐는 똑같을까? y좌표는 전부 다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수직이죠, 당연히. 여기 뭐가 돼? 전부 다 b지. 그래서 일단 땡, b야. 그러면 여기 x좌표만 찾으면 되겠지. y값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이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이 반복하겠지만, 대칭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서로 어떨까? 똑같을 거야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얼만데요? 봐봐요. B는 Y좌표 결정한 거지? A좌표는 뭐죠? 이 점 X좌표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되겠다 라고 놓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왜? A는 지금 Y축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 양수예요. 음수죠. 그럼 길이를 표현한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는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선생님 저 이런 거 다 귀찮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절대값 씌우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크기를 얘기할 거니까. 이해되셨죠? 어쨌든 지금 A가 음수니까 완벽하게 마이너스 A가 받고 당연히 이 길이도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A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지. 둘 다 길이가 마이너스 A로 똑같습니다. 그치? 그럼 이 오른쪽의 좌표는 뭘까요? 마이너스 A겠죠, 당연히. 3만큼 떨어지면 3, B인 거지. 예를 들면, 그죠? Y축 입장에서 마이너스 A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마이너스 A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부호 붙여서 A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됐나요? 어쨌든 A, B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A, B로 바뀌었다. 왜냐면 Y좌표는 전부 다 B로 똑같고 A는 서로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길이가 똑같은 만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로 바뀌었으니까. 자, 따라서 원래 우리의 그래프의 점이 X, Y였다면 Y축 대칭을 거치면 뭐는 그대로지? Y좌표는 그대로지만 X좌표는 부호를 달고 바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X좌표만 바뀌었다. 어디서? Y축 대칭에서. 나란히 이동한 게 아니라 대칭 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럼 Y축에 Y좌표 값은 그대로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이루고 있는 또는 이 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을 한 그림을 생각해 보셔야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Y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원점 대칭 가볼까? 자, 원점 대칭 세 번째 원점 대칭. 자, 여러분들 원점 대칭은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앞서 했던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 돼요.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X축 대칭 해도 되고요. 또는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해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했을 때 결국 원점 대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지? 보자. 이걸로 표시하는 게 맞겠네요. 기능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X축이랑 Y축을 한번 표현해보죠. 이런 식으로 X축, Y축이 있어요. 자, 그럴 때 맨 처음에 점을 A, B라고 한번 설정해 볼까요? 1, 4분면 편할 것 같아.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먼저 1번 먼저 한번 해볼까? X축 대칭하면 우리 요렇게 옮겨갈 거고, 그럼 당연히 X축 대칭이니까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는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렇죠? 1번 한번 했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한번 하셔야지. 어떻게? Y축 대칭도 한번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 2번이 되겠죠. 그러면 Y좌표는 그대로고 X좌표가 부호 바뀌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라는 거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맨 처음에는 A, B였던 친구, 우리 친구가 어디로 바뀌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원점을 대하여 원점에 대해서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게 바뀌었다. 당연히 이 길이 똑같을 것이고요. 됐나요? A, B가 결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B4의 점이 X, Y였다면 우리 점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둘 다 부호를 붙이게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축, Y축을 그리고 우리 도형도 어떻게 이동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우산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우산을 갖고 있는 친구가 원점에 대해서 이 그림을 대칭하면 우리 점이 이동한 걸 봤으니까 그림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도록 이렇게 생길 거야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됐죠? 대신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할 거는 이게 이동하는 점의 형태를 보면 여기 있는 이 꼭지점 우산의 밑부분은 이렇게 이동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우산의 오른쪽 끝이었던 친구는 사실 이렇게 이동하겠죠,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왼쪽 끝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다음 왼쪽 끝이었던 친구는 오른쪽 아래로 원점을 기준으로 이동할 거야. 이렇게 이 정도만 좀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어쨌든 도형의 두 가지 이동 형태, 점 대칭, 직선 대칭이죠. 사실은 축 대칭, 점 대칭, 그 다음에 우리 평행 이동까지.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점 0,0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 일단 점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면 0,0이야. 원래 0,0인데 너가 x축 방향으로 4만큼 됐으니까 0 플러스 4. 그 다음에 y축 방향 마이너스 2니까 0 마이너스 2. 따라서 4, 마이너스 2로 이동할 거야. 이런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거기 보면 평행이동에 의해서 평행이동, 그래, 축과 나란히 이동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 비포죠. 비포에 우리 x, y라는 점이 어떻게 이동했어요? 애프터의 x-a, y 플러스 5로 이동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a만큼 이동했고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5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읽어내시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점이 이동한 형태를 또는 도형이 이동한 형태를 마이너스 a 플러스 5만큼 이동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이동에 의해서 a, b, c라는 점이 각각 a', b', c'로 이동했다. 그럴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5,8이다. 이때 a, b를 구하여라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 했죠? 결국 도형의 이동은 그 도형을 이루는 점의 이동이다 라는 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어렵지 않게 캐치할 수 있어. 왜냐면 봐봐, A, B, C라는 점이 이루는 게 뭐야? 어쨌든 삼각형이지 않을까? 무게중심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치? A, B, C라는 이 도형, 삼각형도 도형이죠. 그쵸? 그 이전에 있잖아. 도형이 이동했다고 말은 안 했는데 A, B, C라는 점이 있잖아. 점이 어디로 이동했지? 점이 각각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만큼 이동한 그 점의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점이 이동했어? 그럼 그 점이 이루고 있는 도형도 같이 이동하는 거지. 점만 이동한 게 아닐까? 여러분들 눈, 코, 입을 이루고 있는 얼굴이 이동하는 것은 눈, 코, 입도 따라오는 거잖아. 또는 이제 눈, 코, 입이 먼저 이동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결국 얼굴이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A, B, C라는 점에 A', B', C' 이동했다? 그러면 A, B, C라는 삼각형, 걔가 이루는 그 도형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한 번 더 나갈 수 있지. 그 도형에서 원래 뭐가 존재했냐? 원래 무게중심 G가 존재했을 거야. 이해돼? 그럼 생각해봐. A', B', C'도 삼각형에서 출발한 거잖아. 이동된 삼각형일 뿐이잖아. 똑같은 삼각형. 그 똑같은 삼각형도 G가 있을 것이고 그 G는 원래 G가 이동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왜? 이 무게중심 G도 원래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 중 하나잖아. 무게중심 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G도 똑같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동했다. 근데 그게 얼마야? 5,8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했으면 이렇게 써드릴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G'이라는 새롭게 옮겨진 도형의 무게중심점이 5,8이야 이거지. 이게 뭐예요? 애프터죠 여러분들. 이동한 애프터. 그럼 비포가 뭐였을까? 라고 이제 추측해보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죠? 그 전에 얘는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한 경로에 의해서 이동했다라는 것이 되겠지. 이해돼? 그럼 그 전도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지. 이걸 거꾸로 따라가면 되잖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해서 5가 됐어? 그러면 이동하기 전에는 5 플러스 A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A 받아가지고 5가 됐겠지. 그치? 그 다음 플러스 5만큼 이동해서 8이 됐어? 그럼 8에서 5를 역으로 빼주면 되지. 3이 됐겠지. 그래야 5를 더해서 8이 됐겠지. 그러니까 우리 B4를 이제 유추할 수 있다. 거꾸로 보시면 되겠지. 됐나요? 뭐 이걸 굳이 이제 이 방향으로 해서 X 입장에서 이제 플러스 A, Y 입장에서 마이너스 5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이런 거를 자주 연습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방금 제가 생각한 흐름을 따라하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꼭 써야지만 보이는 건 아니야. 알겠지? 어쨌든 G는 원래 무게중심은 5 플러스 A, 3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죠. 원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평면좌표에서 배웠듯이 x좌표 다 더하고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하고 3으로 나눠가지고 5 플러스 a, 3이 됐던 거잖아. 원래 좌표, 원래 기존의 좌표, 이 점의 좌표들이 얘를 무게중심을 구했을 때 그 무게중심이 뭐라는 거야? 여기 5 플러스 a, 3이라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x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5 플러스 a일 거야. 다 더할게요. 10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3으로 나눌게. 그러면 얼마지? 9에서 3 빼니까 3분의 6이죠? 그게 2다 이거지. 따라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무게중심 y좌표는 y좌표를 다 더해야겠다. 마이너스 2, 4, b 다 더한 다음에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너는 3, 3 곱해주면 9는 여기 계산하면 2 플러스 b가 되니까 따라서 b는 얼마다? 7.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21이다. 여기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도 한번 가볼까요?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6, y 마이너스 9에 이동한 것에 의해서 마이너스 3,5가 옮긴다. 이렇게 월범을 했는데 사실 보시면 이거죠. 자, x 플러스 y, x, y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6만큼 써있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이동했으니까 우리의 마이너스 3,5도 같은 이동에 의해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6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6 그러니까 3이죠. 5 빼기 9 마이너스 4네요. 그죠? 이게 a, b죠. 이게 p다 p. 근데 걔를 한 번 더 또 p가 어떻게 옮겨져요? 한 번 더 그 이동에 의해서 옮겨지는 점의 좌표가 니까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러면 3 입장에서 플러스 6 9 마이너스 4 입장에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이렇게 9, 마이너스 13 바로 두 번 쓰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 같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의 강의 더 듣고 푸셔야 되는 문제고. 자, 15번 볼게요. 점 3,1의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여기까지만 구하겠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했어? 그러면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가 반대야. 그래서 3, 마이너스야. 이거 좀 체크하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저 이제 도형 대칭은 더 다음 시간 할 거고요. 아시겠죠? 자, 17번 점 마이너스 1,3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이동의 점의 좌표를 구하면 x축은 그대로야. x좌표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y좌표 바뀌되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것들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자, 20번 a 3, 마이너스 4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a 다시라고 하자. 그래? 그럼 a 다시는 뭐가 될까요? 그럼 x좌표 그대로야. 이거 진하게 되네. a좌표 3, 그 다음에 y좌표는 반대니까 4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 다음에 b 다시는 2, 8 이동해.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붙여. 이렇게 x축 대칭 y축 대칭 둘 다 쓰는 거니까. 그럼 이거 길이 물어봤네. 이 길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두 점 사이 길이는 두 점 사이의 좌표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것이죠. 그러니까 3 빼기 빼기의 제곱 25, 4 빼기 빼기 8의 제곱 144 더해서 루트 그러면 169니까 13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겠죠. 됐고 자, 2, 마이너스를 원점 대칭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 5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다. 그래서 아직은 기초에서는 풀 게 없네요. 아직 덜 배운 거고 뒤에 이제 더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 몇 개만 더 풀고 이제 끝낼게요. 자, 세 점 a 3, 마이너스 1, b 4, 0 c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해서 얻어진 점을 각각 a b c 하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 점이 이동했어 a b로. 그럼 어떤 생각해야 돼? 원래 삼각형 abc 그 점이 이루고 있던 그 도형도 어떻게 이동한 거야? 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뀐 거죠? a b c 점이 이동한 것은 도형이 이동한 거랑 똑같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ABC라는 삼각형이 A-, B-, C-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삼각형이 위치만 바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의 무게중심이 G가 있었으면 그 G는 어떻게 바뀐 거야? 그 무게중심이 G-로 바뀐 거야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우리 뭐 구하는 거죠 지금? A-, B-, C-라는 도형의 무게중심 구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원래 B4의 G를 찾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평행이동 마이너스 1, 3으로 이동시키면 그게 답이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분홍색 원래 기존의 ABC의 무게중심 구해보러 가시죠. 다 더한 다음 3으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구해보시면 3 더하기 4 더하기 5, 10이니까 3 나누면 4. 그 다음에 마 1, 0, 마 5, 마 6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맞고, 그다음에 맞죠? 자, 그러면 이 g가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g-로 바뀌려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우리의 g-는 어떻게 돼요? 3 마이너스 1 빼줘가지고 그 다음에 3 더하면 3,1 이렇게 되겠죠. 답은 3,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0번 PA,3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 방금 평이동한 좌표가 2, B다. 그러면 천천히 해주면 돼. A 입장에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 입장에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이동했을 때 그게 너가 된다며. 너가 2, B라는 소리잖아. 이제 끝난 거지. 뭐 X끼리 비교하고 Y끼리 비교하면 답인 거죠. 그래서 A는 5가 되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둘이 더하면 답은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딱히 크게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어보시다가 어려운 점을 한번 될 것 같고. 자, 17번 한 번만 보고 이제 끝낼까요? 자, a 2,-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대칭 이동이죠. 그럼 x좌표 그대로고 y좌표 반대. 자, b를 먼저 체크해 볼까? 자, b라는 점은 2,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A라는 점을 B가 아니라 A라는 점을 X축 대칭 한번 해서 B고 Y축 대칭 한번 해가지고 C인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Y축 대칭하니까 Y좌표 그대로고 X좌표 반대야. 이렇게 마이너스 2,3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BC의 중점 좌표 AB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이니까 둘이 더한 다음 나누기 그냥 0이고요. 0이네요. 답은 0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형이동의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이제 공부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칭 이동에 관해 가지고 일반적인 점, 일반적인 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식 입장에서 어떻게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더 하이라이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시간도 같이 따라오시고 일단 여기는 이번 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